자, 2017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사회학자 갑과 을이 조사를 했대요. 자, 갑이 분류한 방식을 보니까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했습니다. 이거 무슨 방식? 계급론이죠. 마르크스의 계급론. 자, 을이 분류한 방식을 보니까 경제, 정치, 사회적 요인을 각각 상중하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건 누구의 입장? 베버의 입장이고 계층론입니다.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네요. 바로 가볼게요. 자, 을의 분류에서 A, D는 모두 지위불일치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A는 경제적 요인 상, 정치적 요인 상, 근데 사회적 요인은 중이네. 지위불일치 나타나고 있죠. B 같은 경우는 경제는 중, 정치는 하, 바로 지위불일치 나타나네요. 그죠? C 같은 경우는 경제는 중, 정치는 상, 바로 지위불일치 나타나죠. 자, D 같은 경우는 경제적 요인 하, 정치적 요인 중, 바로 나타나네요. 모두 지위불일치 사례에 해당합니다. 자, 2번 보시면 을의 분류에서 상층에 속한 모든 대상자는 상층에 속한 게 A, C, C, A랑 C네요. 상층에 속한 모든 대상자는 A랑 C입니다. 근데 갑의 분류에서 자본가, 갑의 분류에서 자본가는 누구밖에 없어? A밖에 없지. C는 뭐야? C는 노동자잖아. 갑의 분류에서 자본가는 A밖에 없는데.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2번. 틀렸잖아요. 옳지 않은 거. 3번. 갑은 을과 달리 사회불평등 현상 이분법적으로 파악한다. 노동자랑 자본가랑 딱 쪼개서 보는 이분법적으로 보겠죠. 오케이. 자, 4번. 을은 갑과 달리 다차원적 측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세 가지 차원으로 보고 있죠. 다차원적 측면. 갑은 한 가지 생산수단 소유 여부만 보는데 갑은 다차원적으로 보고 있죠. 아니, 을은 다차원적으로 보고 있죠. 5번. 갑과 을의 분류에는 모두 경제적 요소가 반영돼 있다. 생산수단 소유 여부, 이게 바로 경제적 요소예요. 경제적으로 생산수단,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지. 자, 을 같은 경우는 경제적 요인 역시 반영하고 있죠. 계급론은 경제적 요인만 보는 것이고 계층론은 경제적 요인도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두 경제적 요소가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7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가는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이론이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 자, 가를 보시면 자, 사회구조 차원에서 볼 때 부, 명예, 권력의 분배가 똑같은 원칙에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원칙들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부는 경제적인 거고 명예는 사회적인 거고 권력은 정치적인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다르게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바로 뭡니까? 계층론이죠. 계층론. 오케이? 뭐 바로 나옵니다. 자, 나와보시면 자본주의 사회 불평등 구조의 배후에는 자본, 기계, 원료 등 생산에 필요한 물질, 이거 뭐야? 생산수단이라고 그래요. 생산수단. 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 여부가 존재한다. 이를 소유한 집단, 자본가를 말하는 거지. 자본가. 이 자본가 집단은 그들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관념을 보편적 가치인 것처럼 취급한다. 이거는 마르크스의 뭡니까? 계급론이죠. 1번. 가는 나에 비해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기반한 강한 귀속의식. 자,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기반한 강한 귀속의식. 노동자는 노동자의 의식, 자본가는 자본가의 의식. 이런 거 강조하는 건 뭡니까? 계급론이죠. 계급론. 그래서 나는 가에 비해 이렇게 나가야겠지. 오케이? 니은. 가는 나와 달리 이분화된 불평등 구조. 이분화된 건 뭐야? 노동자랑 자본가랑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는 거 아니야. 노동자랑 자본가랑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건 계급론이죠. 그래서 역시 나는 가와 달리 이렇게 가야겠죠. 디귿. 나는 가와 달리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그러는데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계층론이 그렇죠.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다 각자 작동하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에서는 계층이 높아도 정치적 요인이나 사회문화적 요인에서는 계층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위불일치예요. 계층론 설명할 수 있지만 계급론은 오로지 노동자랑 자본가로만 딱 이론론적 구분을 하기 때문에 지위불일치 현상이 계급론에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와 달리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죠. 리을. 가나는 모두 사회불평등 현상에 대한 경제적 요인이 작동한다고 본다. 그쵸? 계급론은 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하죠. 그게 바로 뭐야? 생산수단 소유 여부. 자, 계층론은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세 가지를 다 봅니다. 어쨌든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둘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된다?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계층 현상에 대한 어떤 이론이다. 그럼 계급론 아니면 계층론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회는 재산, 권력, 위신에 기초하여 계층화된다. 재산의 차이는 계급을, 권력의 차이는 파당, 위신의 차이는 지위 집단을 만들어낸다. 어떤 사람이 이들은 한두 가지 차원에서 상층에 속하더라도 나머지 차원은 하층에 속할 수 있다. 지위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뭡니까? 계층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가보면 자, 계층론은 다원론 쪽, 여기 보면 재산, 권력, 위신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을 보는 거예요.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다원론 쪽 관점에서 계층 현상을 바라본다. 오케이. 니은. 현대사회의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그렇죠? 어떤
계층에서는 상층에 속할 수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하층에 속할 수도 있다. 지위불일치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동일한 계층적 지위에 속한 구성원의 귀속의식. 귀속의식을 강조하는 건 뭐예요? 계급론이에요. 노동자로서의 귀속의식, 자본가로서의 귀속의식. 근데 계층론은 상중하가 좀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귀속의식이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리을, 사회 계층 현상을 불연속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 불연속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 이것도 역시 무슨 론? 계급론이죠. 노동자와 자본가로 딱 단절되어 있다. 이렇게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 계급론의 입장이고, 계층론은 상중하로 구분하기 때문에 쭉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속적 구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 정답은 기업과 니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자, 가를 보면 경제, 정치, 사회적 요인을 종합해서 상중하로 구분한다. 경제, 정치, 사회적 요인을 다 고려한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계층론이죠. 자, 생산수단의 소유업을 기준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구분하는 나는 뭐겠습니까?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계급론이죠. 뭐. 자, 1번. 가는 구성원 간의 강한 귀속의식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귀속의식 설명하기 좋은 건 뭡니까? 계급론이죠. 노동자로서의 귀속의식, 자본가로서의 귀속의식. 2번. 나는 자유로운 사회 이동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자, 계급론은 자유로운 사회 이동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자 계급에서 자본가 계급으로 가기가 무척이나 어렵겠죠. 3번. 가는 나와 달리 계층화 현상은 연속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제한다. 연속적이다. 자, 계층론에선 상중하로 돼 있죠. 그래서 쭉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계급론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계급론은 자본가와 노동자로 딱 단절돼 있다고 보죠. 불연속적 구분입니다. 자, 연속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상태의 계층론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가 계층론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나는 가와 달리 위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차원적이다. 자, 위계 구분 기준이 다차원적이다. 뭐야? 계층론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가가 그럴 것이고. 가나 모두 계층화 현상이 필수 불가결하다.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야. 뭐라고요? 불가결.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근데 계급론, 마르크스의 계급론은 갈등론을 기반을 두고 있죠. 이런 계급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공산사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나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2015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각각 계급론과 계층론 중 하나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A와 B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각각 문항당, 이 보기당 A가 계층론이면 뭐 이런 식으로 보기에다가 가정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A가 계층론이면, 자, A가 계층론이면 가는 계급론에서 이해해야 되네요. 가는 계급론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건 적절하지 않죠? 이거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건 계층론이니까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번. A가 계층론이면 나는 그럼 뭐가요? 계층론과 관련된 게 들어가야 되죠. 계층을 이론론적 관점, 이론론적 관점에서 구분하는 건 뭡니까? 계급론이죠. 계급론. 이론론적 관점. 생산수단 소유 여부. 이렇게만 구분하는 것은 계급론적 관점이니까 틀렸네요. 3번. 나가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 집단의 구성원이 가는 강한 귀속의식. 강한 귀속의식을 중시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계급론이죠. 강한 귀속의식 중시하는 건 노동자 계급, 자본가 계급의 귀속의식. 자, 나가 그렇다면 A가 계급론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B는 그럼 계층론이다. 오케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다는 불평등의 원인을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에서 찾는가?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 희소가치라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데 그걸 다 충족시켜주기에는 양이 부족한 걸 희소가치라고 하죠.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는 당연히 불평등의 원인이야. 이거는 둘 다가 그렇습니다. 둘 다. 그래서 둘 다 아니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네요. 5번. 가가 사회불평등을 연속적인 서열로 파악하는가? 이거는 계층론이죠. 연속적 서열은 상중하로 나눠보는 계층론. 가가 그렇다고 한다면 계층론이 그러면 B가 되는데 그럼 나는 계급론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행동의 개방성이 계급론에서는 크다고 볼 리가 없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자, 불평등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이론, 계급론, 계층론 물어보는 거죠.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국한시켜서 현실을 이해해서 안 된다. 첫 번째 문장에서 끝났어요. 경제적 상황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경제적 계급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지위집단에 소속될 수 있으며 지위집단의 차이는 생활 양식의 차이로 나타난다. 경제적 요인으로만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계층론이죠. 자, 역사 발전의 단계별로 주요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권력관계가 결정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자본을 소유한 집단, 자본가 집단과 그렇지 못한 노동자 집단 간의 권력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면 뭡니까? 계급론이죠. 뭐 마르크스의 딱 주장이죠.
1번 가해 이론은 사회불평등의 경제적 요인이 사회적 요인에 종속된다고 본다. 그러는데 계층론에서는 별개로 봅니다. 별개, 종속되는 게 아니에요. 별개로 본다. 2번 나의 이론은 다차원적 측면에서 불평등을 규정한다. 다차원적이 아니죠. 이론론적입니다. 이론론적. 그래서 틀렸고. 3번 가의 이론은 계층론은 나의 이론에 비해 계급론에 비해 경제적 지위에 따른 집단 귀속의식. 집단 귀속의식 강조하는 건 뭐야? 계급론이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이론이 더 강조하죠. 틀렸고요. 4번 가의 이론은 나의 이론과 달리 이분법적이고 불연속적인 개념. 이분법적이고 불연속적인 개념 뭐야? 노동자와 자본가로 계급을 나누는 거죠. 이건 다 뭐야? 계급론이죠. 계급론. 그래서 가의 이론이 아니라 나의 이론이 그렇습니다. 5번 가나 이론은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이 작동한다고 본다. 그렇죠? 계층론은 경제, 정치, 사회문화적 요인이 작동한다고 보고 계급론은 경제적 요인만 작동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둘 다 경제적 요인이 작동한다고 보는 것은 둘의 공통이 되겠죠. 그래서 1, 2, 3, 4는 틀렸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자, 가 보면 역사상 주요 시대는 생활 양식 변화에 따라 구분되는데 어디서나 불평등한 관계가 나타나는데 생산수단 소유에서 비롯된대요. 생산수단 소유부 따지는 거 봐요. 계급론이죠. 집단 간 차이는 경제적 기준만이 아니라 위신은 사회문화적인 거예요. 권력은 정치적인 거고 이런 걸로 인해서도 형성이 된다. 그건 뭐야? 여러 가지 요인을 보는 계층론이죠. 1번 가는 서로 다른 경제적 위치에 있는 집단 간의 위계가 불연속적이라고 본다. 불연속적. 노동자랑 자본가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노동자랑 자본가랑 딱 쪼개진다. 불연속적이다. 바로 나오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번 나는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건 뭐예요? 계급론입니다. 여러분 계급론. 근데 나는 계층론이죠. 틀렸네. 3번 가는 나에 비해 현대사회의 지위일치 현상. 현대사회의 지위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좋은 건 뭐예요? 계층론이죠.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다 각각 작동하니까. 그래서 이건 나가 그렇죠. 나가. 4번 나는 가에 비해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한 구성원 간의 적대감이 강하다. 구성원 간의 적대감이 강한 건 뭐야? 노동자와 자본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건 뭐야? 계급론이죠. 가가 그렇겠지. 가가. 5번 가는 사회불평등 현상은 경제적 요인으로만. 계급론 좋아요. 경제적 요인으로만 봅니다. 나는 사회 정치적 요인으로만 설명한다. 아니 나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 나에도 경제적 요인이 들어가야 돼요. 사회 정치적 요인 플러스 경제적 요인 또 고려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A, B. 자, 여러분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하면 계급론, 계층론이고 이게 관점이라고 물어보면 기갈상 물어보는 거예요. 기갈. 자, 그래서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층 자녀가 능력이 있고 그 수준이 동일하다고 할 때 그들의 노력 수준과 계층 이동 간의 관계가 A, B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표현했어요. 이러는데 자 A 같은 관점은 하층 자녀가 노력할수록 계층 이동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런 얘기야. 노력할수록 계층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사회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충분한 기회가 돌아간다고 보는 거죠. A가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B 같은 경우는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계층 이동 가능성이 별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무슨論입니까? 갈등론이죠. 어떤 계급에서 태어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가봅니다. 자, A는 희소 가치가 개인의 사회적 기여도와 무관하게 분배된다고 본다 그러는데 자, 기능론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개인이 사회에 기여한 가치에 따라 분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관하게 분배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렇게 보는 건 갈등론의 시각입니다. 2번 A는 희소 가치의 분배 수준이 균등해질수록 효율성이 낮아진다고 본다. 자, 기능론은 불평등을 어떻게 봐요? 불평등을 긍정적으로 봐요. 불평등이 있어야 사람들이 파이팅 있게 노력해서 뭔가 성취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희소가치의 분배 수준이 균등해질수록 뭔가 점점 평등해질수록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동기부여가 약화되니까 뭐야? 사회적 효율성이 낮아진다고 본다. 기능론의 입장이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B는 갈등론은 개인의 성취 동기와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 수준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다. A가 그렇게 보겠죠. 기능론이 그렇게 봅니다. 갈등론은 어떻게 봅니까? 차등 분배 수준이 높아지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다고 봅니다. 성취 동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4번 B는 갈등론인데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 수준과 사회 갈등 정도 사이에 부의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뭐야? 정의 관계가 있다고 보겠죠. 정의 관계. 갈등론은 불평등이 커지면 당연히 사회적 갈등은 커진다고 봅니다. 5번 A는 부모 계층과 자녀의 성공 가능성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 B는 무관한다고 본다 그러는데 자, 기능론 같은 경우 여기 한번 보시면은 하층 자녀도 계층 이동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사회적 성공 사이에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능론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고 볼 수 있고 자, 근데 갈등론에서는 하층 자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해 못 성공해.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높아지지 않는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갈등론 같은 경우는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성공 가능성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B가 무관하다고 얘기할 리가 없겠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5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사회불평 현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관점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요? 기능론, 갈등론이라고. 사회불평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럼 뭐라고? 그거는 이론이다. 그럼 계급론, 계층론이고 관점이다. 그럼 기능론, 갈등론이에요. 한번 볼게요. 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중요도에 따른 보상의 차등 분배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능론이죠. 그럼 관점 B는 뭐야? 갈등론이죠. 갑니다. A는 사회불평등 현상이 지배와 피지배 관계. 지배, 피지배 이렇게 보는 거 불평등. 갈등론의 입장이죠. 근데 A는 기능론이죠. B는 사회불평등 현상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다. 불가피한다. 피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기능론의 관점입니다. 기능론은 사회 유기체론의 관점이지. 머리의 역할과 몸통의 역할과 다리 역할이 다른 것처럼 사회도 각 중요도에 따라서 역할을 나눌 수 있다. 거의 차등 분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기능론입니다. 3번 A는 B와 달리 개인의 성취 동기가 지위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는 단계가 있다. 아니 갈등론이 간과하죠. 기능론은 이걸 되게 중시해요. 성취 동기 이런 것을 매우 중시합니다. 4번 가해는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른 보상의 차등 분배가 적절하다. 가해 불평등 발생 원인. 자, 갈등론에서 능력 차이에 따른 보상의 차등 분배 얘기하겠습니까? 갈등론은 지배층에게 유리한 차등 분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역시 적절하지 않네요. 5번 나이는 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 자, 희소가치의 분배 방식, 돈이나 어떤 권력 같은 거 어떻게 배분하는가. 자, 기능론에서는 우리가 합의했다고 봐요. 그래서 사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적절하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7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어려운 계층 이동 문제인데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세대별 계층의 상대적 비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문제 보시면 역시나 차분차분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자녀 세대가 나와 있고 부모 세대가 나와 있는데요. 이 그래프로 알 수 있는 건 상층 더하기 중층분의 하층의 값이 나와 있고요. 중층 더하기 하층분의 상층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 자료부터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 한번 볼까요? 자녀 세대. 자, 자녀 세대 한번 보면 자, 일단은 그래프를 저기 표로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상중하, 상중하를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요 상태인데요. 자, 여기 부모 세대부터 한번 볼까요? 자, 부모 세대에서 어떻게 되냐면 상 더하기 중분의 하가 자, 상 더하기 중분의 하가 이게 얼마래요? 이게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4분의 1. 오케이? 상 더하기 중분의 하가 얼마다? 4분의 1이다.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상하고 중의 합이 4일 때 하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중하를 다 더해주면 이건 얼마라는 거야? 이건 얼마라는 거야? 5가 되겠죠. 결국에 상중하를 다 더해주니까 전체 중에서 하가 차지하는 게 얼마다? 5분의 1이다. 결국 그럼 이건 몇 퍼센트다? 20%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의 하층이 몇 퍼센트다? 20%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일단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 근데 여기는 미지수예요. B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자녀 세대에서 할 수 있는 거 해줘야겠죠. 자녀 세대의 중하고 하랑 더한 거분의 상이 17분의 3이다. 그럼 자녀 세대 한번 보시면 자, 중이랑 하랑 더한 것분의 상이 이게 얼마다? 17분의 3이다. 그러면은 중이랑 하가 17일 때 상이 3이라는 거니까 여기 상까지 더해서 전체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얼마예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다? 20분의 3이 됩니다. 20분의 3. 그럼 이게 퍼센트로 하면 얼마가 되죠? 15%가 되겠네요. 15%. 오케이? 그래서 전체 중에서 자녀의 상층이 몇 퍼센트다? 15%다. 자, 자녀의 상층 여기 그래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1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15.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 채워 넣었습니다. 요래 놓고 나머지 또 한번 가보셔야 되죠. 자, 여기 보면 자, 이 두 번째 표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일치 비율입니다. 자녀 계층 대비 일치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자녀를 보시면 자녀 중에서 우리가 아는 건 뭐밖에 몰라요? 상층밖에 모르죠. 그럼 상층에서 자녀 계층 대비 일치 비율이 상층에서 얼마다? 60이다. 그럼 요 15 중에서 부모랑 일치하는 애가 얼마다? 60이다라는 거야. 60이면 얼마니? 5분의 3이죠. 5분의 3이니까 5분의 3 해주면 여기는 얼마가 들어간다? 9가 들어갑니다. 저 그냥 암산으로 했는데 바로 이해되죠, 여러분? 이 정도도 못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9가 들어갔고.
근데 나머지는 몰라. 중층하고 하층은 모르니까 일단 비워둡니다. 다음 이번에는 부모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 계층 불일치 비율이에요. 불일치 비율. 부모 세대에서 우리가 아는 건 하층을 알죠. 하층이 얼마입니까? 하층이 20이죠. 자, 근데 불일치 비율이 65니까 그럼 일치 비율은 얼마라고 볼 수 있어? 35라고 볼 수 있어. 자, 불일치 비율이 65니까 일치 비율은 얼마다? 35다. 그럼 이 20 중에서 자녀와 일치하는 게 얼마라는 거야? 35%라는 거야. 그럼 20 중에 35%니까 역시 이것도 빠르게 암산을 계산하시면 여기 여러분 얼마가 나온다? 7이 나옵니다. 얼마가 나온다? 7이 나오죠. 일단 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상층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저기 부모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불일치 비율이 상층에서는 64예요. 그러면 불일치 비율이 64니까 일치 비율로 바꿔주시면 이건 일치 비율은 얼마가 된다? 이거 지워가지고 자, 일치 비율은 얼마가 돼요? 일치 비율은 36이 되죠. 36. 다시 불일치 비율이 64니까 일치 비율은 얼마가 된다? 3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네모라고 놔볼게요. 이 네모 중에서 36%가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네모 중에 36을 했더니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네모분의 9가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100분의 36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뭐 이거 뭐 계산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이 암산으로 하셔도 돼요. 여기 9가 4배가 됐더니 36이 된 거죠. 그러면 네모가 4배에서 100이 된 겁니까? 그럼 네모에 들어갈 건 얼마겠어요? 네모에 들어갈 것은 얼마다? 2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은 25가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25, 20 됐으니까 45죠. 그럼 여기 들어갈 건 얼마예요? 55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자녀 기준으로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자녀 계층 대비 일치 비율이 하층에서 20이래요. 하층에서. 자, 그럼 자녀 계층 대비 자, 여기 네모분의 자, 그러면 또 똑같아요. 네모분의 7이 그게 얼마다라는 겁니까? 100분의 20이라는 겁니다. 즉 5분의 1이라는 거죠. 자, 그럼 네모에 들어간 말은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얼마다? 요게 5분의 1이 돼야 되니까 네모에 들어갈 것은 여긴 35가 되겠죠. 이렇게 35.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15, 35니까 여기는 얼마가 들어간다? 50이 들어간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일단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가운데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 계층 대비 일치 비율이 중층에서는 얼마예요? 66이에요. 자, 그러면은 50 곱하기 100분의 66 해주면 여기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33이 들어간다. 자,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뭐 넣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단 요래 놓고 나머지 힌트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힌트가 있네요.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중층으로 이동한 인구와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 이동한 인구 같다. 상에서 중으로 이동한 인구, 상에서 중으로 이동한 거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 그럼 X라고 놓겠습니다. 여기 X와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 이동한 인구, 여기도 그러면 X네. 이렇게 똑같이. 여기가 XX다. 여러분 그러면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러면은 9에다가 XX, 2X 더했더니 25가 됐대요. 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까? 88 들어가야 되죠. 88. 이렇게 되면 25 딱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87이니까 15 되고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20이 되죠. 자,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53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2가 남으니까 2가 되고 그럼 11 되고 여기 4가 남죠. 4, 7 그럼 11 되니까 여기는 얼마? 9가 이렇게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완성됐습니다. 자, 1번 세대 간 계층 유지 비율이 이동 비율보다 크다. 자, 유지 비율은 대물림된 거라는 거예요. 자, 대물림된 거 9, 33, 7 해가지고 얼마가 됩니까? 유지 비율은 49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가 이동했겠죠. 그럼 나머지 이동한 게 얼마가 됩니까? 51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히려 이동 비율이 더 크네요. 자, 부모 세대 하층 대비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하층인 비율은 A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모 세대 하층 대비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하층인 비율. 자, 이 비율이 얼마일까요? 부모 세대 하층이면 이게 얼마? 20이죠, 20. 그래서 20분의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하층인 게 얼마? 7이죠. 20분의 7입니다. 자, 그럼 A 구해주셔야 되죠. 자, A 같은 경우는 자녀 세대 상 더하기 중분의 합니다. 자녀 세대 상 더하기 중이 얼마예요? 15랑 50 더해주면 65네요. 65분의 얼마? 35가 되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 20분의 7은 절반도 안 되는데 65분의 35는 절반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비율 20분의 7은 A보다 작다. 작죠? A가 더 크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모 세대 중층 대비 부모 세대가 중층이고 자녀 세대가 하층인 비율은 자, 부모 세대 중층 대비니까 부모 세대 중층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요 비율은 B보다 작다 이러는데 요 비율을 먼저 볼게요. 그럼 부모 세대 중층이 55니까 이 55 중에서 자녀 세대가 하층인 거 부모 세대 중층인데 자녀 세대 하층인 거는 55분의 20이 되겠습니다. 그럼 B 구해주셔야겠죠? 자, B는 얼마다? 자, B 같은 경우는 부모 세대에서 중하를 더한 다음에 그것분의 상입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부모 중하를 더해주면 55, 20이니까 75분의 얼마가 된다? 75분의 25가 되네요. 부모 세대에서 중하분의 상이니까 그죠? 75분의 25가 되죠? 이거 얼마야? 3분의 1이죠? 3분의 1. 얘는 3분의 1인데 55분의 20은 3분의 1보다는 크네요. 그래서 이 비율이 B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4번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불일치 비율은 상층이 가장 크다. 자, 불일치 비율입니다. 자녀 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여기 보면은 자녀 세대의 불일치 비율 15분의 자, 얼마예요? 15분의 6이 되겠네요. 자, 중층 같은 경우는 50분의 얼마가 됩니까? 50분의 17이 되겠네요. 하층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됩니까? 35분의 얼마가 됩니까? 28이 되겠네요. 딱 봐도 하층이 가장 커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층이 아니라 하층이 가장 크죠. 5번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의 하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몇 퍼센트야? 8%죠. 요거는 8%예요.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중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몇 퍼예요? 여기는 9%죠. 9%. 그래서 이 8%는 9%보다 많다. 아니죠. 다 적다가 되겠죠. 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는 각국에서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을 자녀 세대의 계층별로 자,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을 자녀 세대 계층별로 나타낸 것이다. 아, 부모 세대도 있네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별로. 자, 자녀 세대 계층 구성 비율은 상중하 이미 주어져 있네요. 아우, 친절하다. 25, 50, 25이다. 모든 부모의 자녀 한 명씩이고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 이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자, 그럼 일단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 부, 자 이렇게 하고 상중하 언제나처럼 이렇게 편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일단 자녀 세대 계층 구성 비율이 25, 50, 25래요. 그럼 25, 50, 25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부모 세대 상층에서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는 이동이 없대요. 그럼 여기는 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해되죠? 특별히 어렵진 않으실 것 같고. 자, 지금 주어져 있는 거는 여러분 자녀 세대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 자료는 부모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입니다. 근데 부모 세대 계층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나부터 보자고요.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 세대는 주어져 있잖아. 자, 그러면 상층에서 일치 비율이 60이에요. 5분의 3이죠. 5분의 3 해주면 얼마다? 15입니다. 25에 5분의 3, 15가 되고. 중층의 일치 비율은 30이에요. 그러면 50 중에서 30이면 얼마입니까? 여기도 15가 되겠네요. 하층 같은 경우는 일치 비율이 80이에요. 25 중에서 80이 일치한다. 5분의 4가 일치하는 거니까 20이 일치한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치하는 이 비율들을 확인을 했는데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요걸 좀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모 세대 상층에서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자녀와 일치하는 게 75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모분의 15를 했을 때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75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암산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모분의 15가 75가 나온다. 그럼 네모엔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 네모는 20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층은 근데 계산이 훨씬 좋다. 중층은 일치 비율이 50이래요. 그래서 네모분의 15 했더니 그게 딱 50이다. 절반이다. 그럼 여기 얼마야? 30이 들어가죠? 그럼 여긴 볼 것도 없이 얼마다? 50이 들어갑니다. 그럼 50분의 20은 40이니까 이것도 맞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자료에서 나온 것들은 다 채웠다. 자, 그럼 여기 20, 0이니까 여기는 5 넣어주고요. 여기 20 되니까 여기 10 넣어주고요. 여기 빵, 그럼 여기 얼마다? 여기 30, 여기는 5. 끝. 자, 간단하죠? 자, 기억. 세대 간 이동 비율은 50이다 이러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대물림된 비율 한번 볼게요. 대물림된 거. 자, 15, 15, 30이죠. 20. 자, 대물림된 게 얼마다? 대물림된 게 50이죠. 자, 그럼 이동한 것도 얼마예요? 100에서 빼주는 거니까 50이 되겠죠. 그래서 세대 간 이동 비율은 50%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자, 니은.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보다 상승 이동한 자녀가 더 많다. 자, 여러분 하강 이동한 자녀 한번 살펴보면 하강 이동한 자녀 여기죠. 하강 이동. 하강 이동한 게 얼마야? 10이죠. 10. 상승 이동한 건 얼마니? 상승 이동한 건 10하고 30이니까 상승 이동한 건 얼마다? 40이다. 40. 이해되죠? 그래서 하강 이동한 자녀보다 상승한 이동한 더 자녀가 많다. 상승한 게 더 많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더 크다. 자, 부모 세대를 보시면 부모 세대는 뭐다? 다이아몬드형. 아니, 자녀분네요. 자녀 세대가 일단 다이아몬드형이고요. 자,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뭐다?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이죠.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이고 자녀 세대는 다이아형입니다. 자녀 다이아형이라는 거는 중산층, 중층이 많은 거예요. 중층이 많다는 건 사회 통합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에서의 계층 구조에서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리을.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의 세대 간 이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자,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의 세대 간 이동 발생하지 않았다. 여기 빵이죠. 발생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자, 뭐 역시 꼼꼼하게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자, 표는 갑국의 80년 대비 2010년 세대 내 이동이네요. 늘 세대 간 이동, 부모와 자식 간 이동을 많이 다뤘는데 이건 세대 내 이동입니다. 자, A씨는 각각 상중하 중 하나이며 2010년 계층 구성비는 ABC가 뭐 2대 1대 1이래요. 상중하 중 근데 어딘지는 아직 모르죠. 이건 판단해 보셔야겠죠. 자, 80년 대비 2010년의 세대 내 이동 유형별 비용입니다. 비율입니다. 비율. 자, 80년의 계층이 A였는데 여기서 상승할 수도 있고 하강할 수도 있고 동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계층은 뭐겠어요? 상승도 가능하고 하강도 가능한 건 중층입니다, 여러분. 그죠? 왜냐면은 상층이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층이면 상승이 불가능하죠. 하층이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층에서는 하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승도 하강도 있으니까 중층. 그러면 B는 하강 이동이 불가능해요. 80년대 B 계층은 하강 이동이 없대. 그럼 여기 뭐야? 여기는 하층이죠, 하층. 오케이? 그럼 C는 상승할 수 없으니까 올라갈 데가 없어요. 아주 행복하네, 그지? 올라갈 데가 없어. 상층이죠. 그래서 ABC가 뭔지는 우리 확인했어요. 자, 이것도 한번 그러면은 그래프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80년 대비 2010년이네요. 그럼 여기가 이쪽이 1980년, 여기는 2010년 이렇게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하, 상중하, 고. 자, 요래 놓고 역시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자, 80년에 중층이었던 사람이 총 얼마라는 거야? 30이라는 거야. 80년에 중층인 그 사람이 여기 30 일단. 그리고 그 중에서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다? 20이다. 그럼 여전히 2010년에도 중층이라는 거죠. 상승한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중층이었는데 상이 된 사람 5고요. 하강한 사람도 5다.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층 한번 볼게요. 상승 20, 동일 20. 자, 하층은 총 얼마였다? 40이었다. 동일하게 있는 사람이 20이고 상승 여기 20이 했대요. 근데 뭐 어떻게 분배됐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자, 상층이었던 사람 총 얼마야? 10, 20, 아니 20하고 20이니까 총 30인데 그중에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건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되시죠? 일단 여기까지 채워놓고. 근데 또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2010년의 계층 구성비는 A 대 B 대 C가 2대 1대 1이다. 근데 그러면 2대 1대 1이라는 것은 백분율로 만들어주면 50대 25대 25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A가 뭡니까? A가 중층이죠. 그래서 2대 1대 1이니까 얼마입니까? 50, 25, 25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간단합니다. 자, 그럼 5, 20이니까 여기는 빵 되겠죠. 여기 10, 30이니까 여기 20 되겠고요. 20, 20, 50이니까 여기 10 되겠고 그럼 10 남죠? 이렇게. 완성. 간단하죠? 가봅니다. 그럼 1번부터. 자, 2010년에 중층 중 세대 내 수직 이동을 경험한 비율. 수직 이동을 경험했다는 것은 계층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10년에 중층이 얼마입니까? 총 50입니다. 이 50 중에서 얼마입니까? 이 수직 이동을 경험한 것은 20과 얼마입니까? 10이죠. 20과 10. 20은 그대로였고. 그래서 50분의 30이죠. 50분의 30이 되니까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50% 미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2번, 1980년보다 2010년의 계층 구조가 더 개방적이며 사회통합에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보면 1980년 같은 경우는 뭐 요상한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 뭐 피라미드형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요상한 모양인데 요런 모양에서 2010년은 뭐가 됐습니까? 다이아몬드형이 됐습니다. 다이아몬드형이 사회통합에 더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개방적인지는 이것은 알 수 없어요. 더 개방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려면은 1980년에 요 사회가 폐쇄적이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회가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폐쇄적이라고 한다면 계층 이동이 없다라는 건데 그것은 이 80년의 시점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전의 시점과 비교해 봤을 때 좀 계층 이동이 없다면 폐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80년의 이 계층 구조 모형만 가지고는 개방적인지 폐쇄적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더 개방적이다 이런 표현은 그래서 쓸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알 수 없음. 자, 3번 1980년 계층 대비 2010년에 각 계층별로 계층적 지위가 유지된 비율은 계층 대비 자, 언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1980년 기준으로. 중층과 하층이 동일하다. 자, 그럼 1980년 중층의 경우 얼마입니까? 30이죠. 이 30 중에서 유지된 게 얼마입니까? 30 중에서 20이 유지됐습니다. 하층 한번 볼게요. 하층은 총 얼마입니까? 40입니다. 40 중에서 유지된 게 얼마입니까? 20입니다. 그래서 30분의 20 중층에서는 30분의 20이고 하층에서는 40분의 20인데 동일하지 않네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4번 상층에서 중층으로 세대 내 이동한 인구가 자 상층에서 중층으로 세대 내 이동한 인구는 얼마입니까? 20입니다. 하층에서 중층으로 세대 내 이동한 인구보다 많다. 하층에서 중층으로 세대 내 이동한 인구는 얼마입니까? 10이네요. 그래서 20이 10보다 많다.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상층에서 하층으로 세대 내 이동과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세대 내 이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는데 상층에서 하층으로의 세대 내 이동 이건 맞죠? 나타나지 않았죠? 이건 빵이죠? 근데 하층으로의 상층의 세대 내 이동은 나타났네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에 대한 옳은 분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는 친절하게도 아예 표가 주어져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실 거는 보통 이제 이 위쪽을 부모로 주는데 여기 위쪽이 자녀고 이 옆에 있는 게 부모예요. 이런 거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헷갈리지 마실 거는 요거예요. 이건 부모가 상인데 여기가 중으로 갔어요, 자녀는. 그래서 여기가 하강 이동이 되는 거죠. 여기가 하강 이동이 되고 여기가 무슨 이동이 됩니까? 여기가 상승 이동이 됩니다.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층 구조 현황이 나와 있고 이거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 자, 갑국의 1970년 자녀 세대 중 2000년에도 계층을 유지한 비율이 요렇대요. 일단 그렇구나 정도로만 우리가 여겨놓고 문제 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 가에 따르면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많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기가 상승 이동이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상승 이동은 그러면 얼마야? 상승 이동은 29가 되네요. 하강 이동은 얼마가 됩니까? 하강 이동이 저기 얼마야? 13이 되죠. 그래서 상승 이동이 더 많습니다. 일단 기억이 맞네요. 오케이? 자, 니은 가에 따르면 자녀 세대 중에서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낮은 계층은 중층이다. 자, 이건 보시면 돼요. 자녀 세대 중에서 이동을 경험한 비율이죠. 자, 자녀 세대 상층은 34인데 이 34 중에 이동을 경험한 게 중층과 하층에서 온 거지. 그럼 여기 28입니다. 자, 중층 같은 경우는 20인데 이 20 중에서 경험을 한 게 얼마입니까? 3밖에 안 되네요. 자, 하층 같은 경우는 46인데 이 중에서 경험을 한 거는 상층과 중층에서 온 21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낮은 계층은 중층이다. 20분의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층이 가장 낮습니다. 니은도 맞네요. 간단하네. 디귿. 가에 따르면 부모 세대의 계층 대비, 자, 부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 세대 계층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은 중층에서 가장 낮고 상층에서 가장 높다. 이거 확인해 보면 되겠죠? 부모 세대 기준이요. 자, 상층의 경우는 10인데 이 10 중에서 얼마? 6이 대물림 됐습니다. 중층의 경우는 60인데요. 60 중에서 17이 대물림 됐고요. 하층의 경우는 30인데 30 중에서 얼마? 25가 대물림 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10분의 6, 60분의 17, 30분의 25 비교해보면 가장 큰 건 뭡니까? 하층이 가장 크네요. 그래서 상층이 아니라 어디서 제일 크다? 하층에서 가장 높다. 중층에서 제일 낮은 건 맞는데 중층은 절반도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자, 리을. 가나에 따르면 자녀 세대 중 세대 내 상승 이동을 한 사람이 세대 내 하강 이동을 한 사람보다 많다. 자, 자녀의 세대 내 이동을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된다? 세대 간이 아니라 세대 내. 이 세대 내 이동은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 세대 계층을 70년대 한번 보시면 이거 좀 보기 편하게 해볼게요. 자, 자녀 세대 상중하가 34, 20, 46입니다. 자, 자녀 세대 70년대 자녀 세대 상중하가 얼마죠? 34, 20 얼마다? 46 이렇게 되죠. 34, 20, 46이에요. 자, 요 중에서 계층을 유지한 비율이 50, 80, 50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34 중에서 계층을 그대로 유지한 게 얼마라는 거야? 17이라는 거예요. 34 중에 50이 계층을 유지했으니까 34 중에서 17이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죠? 그리고 20 중에서 중층 20 중에서 계층을 그대로 유지한 건 80이에요. 그럼 20 중에 80이니까 얼마입니까? 16이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16. 오케이? 그리고 하층 같은 경우는 계층 유지한 비율이 50%라 그러는데 그럼 46 중에 50 딱 절반이죠. 23이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2000년이라고 본다면 2000년 자녀. 자, 그럼 선생님 이거 가지고 상승이동, 하강이동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34는 상층인데 17은 그대로 갔어. 17은 그대로야. 자, 그러면은 17은 그대로 갔는데 그럼 나머지 17이 있죠. 17은 그대로 갔는데 그럼 나머지 17은 반드시 무슨 이동했을 거야, 여러분? 나머지 17은 반드시 하강 이동을 했을 거야. 제 말 이해되죠? 17은 그대로 갔고 그럼 나머지 17은 중이나 하로 갔을 거야. 그럼 17은 하강 이동했겠지. 자, 반면 자, 중층 같은 경우는 20 중에서 16이 그대로 갔어요. 그럼 얼마가 남았어? 4가 남았죠. 자, 4가 남았어요. 이 4는 상으로 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갈 수도 있어? 하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이 4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쵸? 4는 뭐 1부는 2는 상으로 가고 2는 하로 가고 이럴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런데 이 46 중에 23은 그대로 갔대요. 그럼 23, 나머지 23은 중이나 상으로 갔을 거야. 그럼 23은 반드시 무슨 이동했다? 23은 상승 이동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4가 설령 다 하강 이동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하강 이동이 그럼 아무리 많아봤자 17하고 4 더한 얼마입니까? 21입니다. 하강 이동이 아무리 많아봤자 21이야. 근데 상승은 벌써 얼마야? 상승은 벌써 23이죠. 그래서 상승 이동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4는 규정을 할 수가 없지만 설령 4가 다 하강 이동이라고 한다고 한들 23보다는 작기 때문에 상승 이동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에 따르면 세대 내 상승 이동을 한 사람이 하강 이동한 사람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을도 맞게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9월 목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전자 사고 200회 특집 평사원 출신으로 최연소 대표이사까지 오른 갑이 이달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사내 모바일 기술 혁신팀 팀장으로서 함께하던 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운영을 체제를 이렇게 개발했게 해가지고 시장 세계 점유율 1위인 땡땡 기업을 바짝 추격했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블라블라. 갑은 그동안 봉사단체 활동에 결시가동을 돕기도 했대요. 성공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아주 훈훈하죠. 진정한 리더의 본보기다. 아주 훈훈합니다. 자, 1번. 기업은 갑의 내 집단이자 1차적 사회기관이다 라고 합니다. 땡땡전자에 소속돼 있으니까 내 집단은 맞겠죠. 근데 땡땡전자가 1차적 사회기관이에요? 아니, 1차적 사회기관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배우는 곳입니다. 가족이나 또래 집단. 회사는 당연히 2차적 사회기관입니다. 2번. 니은은 갑의 수직 이동이자 구조적 이동이다. 대표이사까지 올랐어요. 수직 이동 상승했죠? 구조적 이동은 근데 사회 구조의 변화와 같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그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능력으로 올라간 거죠. 구조적 이동이 아니라 개인적 이동입니다. 틀렸다. 3번. 디귿은 공동의 목표에 기반을 둔 비공식 조직이다 그러는데 사내 모바일 팀이 여러분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건데 사내 모바일 기술 혁신팀이 친목 도모하겠어요? 일하는 곳이잖아. 그래서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 공식적 조직입니다. 공식 조직이에요. 공식 조직.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4번 리을은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자 갑의 외집단이자. 자, 리을 땡땡 기업. 땡땡 기업은 라이벌 기업이죠. 라이벌 기업. 라이벌 기업이에요. 자,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회사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데가 아니잖아. 비공식적 사회기관 맞고요. 자, 라이벌 기업이죠. 갑에 속해 있지 않죠. 외집단이다.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다. 5번 미음은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분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공동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공동사회. 근데 봉사단체는 자발적 결사체는 맞는데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다른 목적이 없는 공동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발적 결사체는 이익사회예요. 그래서 이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각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이다. 자,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녀 계층의 구성비는 상중하가 주어져 있네요. 아, 이거 아주 좋네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한번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역시 상중하를 그려보자. 자, 자녀 세대의 계층 구성비는 상중하가 1대 6대 3이래요. 그럼 백분율로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 60, 30이죠. 뭐 간단하죠, 일단.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부모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일치 비율입니다. 부모 계층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부모 계층은 우리가 아직 몰라요. 일단 모름. 그래서 자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일치 비율. 그럼 자녀 계층은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자녀 계층 대비는 할 수 있어요. 자, 이 상층에서의 일치 비율이 무려 얼마야? 80이야. 이 10 중에 80이 일치한다는 거야. 그럼 얼마야? 8이죠, 8. 10 중에 80은 8. 그다음 중층 같은 경우는 60이 일치하는데요. 이 60 중에 60이 일치하니까 얼마야? 36이 일치하겠죠. 60에 60은 36. 그리고 하층 같은 경우는 20이 일치한데요. 그럼 이 30 중에서 20이 일치하니까 얼마입니까? 6이 일치하겠죠. 이렇게. 자, 요거 바탕으로 이제 요 Y축을 활용해 봅시다. 자, 상층에서는 부모 계층 대비 일치 비율이 40%래요. 그러면 여기 네모라고 하면 네모분의 8을 했더니 그게 40이라는 거야. 네모분의 8이 얼마다? 100분의 40이다. 100분의 40은 얼마죠? 5분의 2가 되겠죠? 그럼 네모에 들어갈 건 여러분 얼마다? 네모에 들어갈 것은 이런 건 암산으로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모에 들어갈 건 20이 되겠죠. 20.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중층도 한번 넣어봐야겠죠. 자, 중층 같은 경우는 부모 계층 대비 자녀 일치 비율이 60이래요. 60. 그래서 여기 네모분의 36을 했더니 그게 얼마다? 네모분의 36을 했더니 그게 얼마다? 100분의 60이다. 이게 얼마다? 5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5분의 3. 그럼 3의 12배니까 5의 12배 하면 여기 얼마나? 60이 들어가게 돼요. 이 네모에는 60이 들어간다. 이런 거는 뭐 간단한 수식이니까 너무 자세히 하진 않을게요. 이런 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죠. 그럼 20, 60이니까 여기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얼마가 된다? 20. 20분의 6 하면 30%니까 요거는 괜찮죠. 그죠? 자, 여기까지 놓고 나머지는 정확히 채울 수 없을 것 같죠? 나머지는 정확히 채울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뭐 정확히 채울 수는 없고 이렇게 놓고 가보는 겁니다. 자, 1번 세대 간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더 많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이건 미지수인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범위를 좀 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8이고 여기 10이니까 여기 그럼 얼마가 들어가야 돼? 여기 2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2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여기 20이고 여기 6이니까 여기 두 개 합쳐서는 여기 얼마야? 14가 돼야 되죠. 여기 14. 여기 2고 여긴 14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따져보면 여기가 8이니까 여기 20이 돼야 되니까 여기 사이에 들어갈 건 12가 돼야겠죠. 12. 그리고 이번엔 여기 30이고 여기 6이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24입니다.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정확한 건 우리가 모르지만 얼추 범위가 그렇다는 거야.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이쪽이 상승 이동인데 상승 이동인 건 2와 14 여기 걸쳐 있어요. 2와 14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봤자 여러분 겹치는 게 없다고 하면 아무리 커봤자 얼마입니까? 16입니다. 상승이 아무리 커봤자 16이야. 근데 이미 하강은 얼마야? 하강은 이미 최소가 24입니다. 이미 24를 확보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을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승은 아무리 많아봤자 16이고 하강은 아무리 적어봤자 얼마입니까? 24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더 많습니까? 하강 이동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더 많게 되겠죠.
요거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요거 두 개 합쳐서 2고 여기 두 개 합쳐서 14니까. 그래서 2와 14가 겹치는 게 없다면 아무리 상승 이동이 많아봤자 16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랑 여기 합쳐서 10이고 여기랑 여기 합쳐서 24니까 하강 이동은 이 12가 만약에 24에 다 겹쳐도 아무리 적어도 24예요. 그러니까 하강 이동의 최소값이 상승 이동의 최대값보다 크죠. 그러니까 하강이 더 많은 것이 맞습니다. 2번 부모 세대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보인다. 다이아몬드형이죠. 딱 봐도 20, 60, 20. 오케이. 상층의 하강 이동이 하층의 상승 이동보다 많다. 보세요. 이건 바로 나와요. 상층의 하강 이동. 상층의 하강 이동은 얼마입니까? 10이에요. 12. 하층의 상승 이동. 하층의 상승 이동은 얼마입니까? 하층의 상승 이동은 14네요. 그래서 12가 14보다 많다. 틀렸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바로 나왔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중축 60. 60, 60 동일하네요. 오케이. 자, 세대 간 계층 이동 비율과 유지 비율은 50%로 동일하다. 이건 보면 되죠. 유지 비율 8, 36, 6입니다. 그럼 다 더해주면 얼마예요? 대물림 된 게 얼마나? 대물림 된 게 50이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동한 거니까 이동한 것도 50이죠? 그래서 대물림 비율과 이동 비율은 50%로 동일하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는 각국의 계층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시점이 3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1대, 2대, 3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시점이 3개가 주어져 있어가지고 뭐 표를 2개 그리셔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뭐 약간 편한 방법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각 계층 간 상대적 비율이 나와 있는데 먼저 1대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대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자, 1대의 상중하를 한번 좀 볼게요. 1대의 상중하. 그러면은 중분의 하가 2래요. 2라는 거는 1분의 2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이 1일 때 하가 얼마라는 겁니까? 2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분의 상은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3분의 1이라는 것은 중이 3일 때 상이 1이라는 거죠. 중이 3일 때 상이 1이다. 자, 그러면은 이거 상중하를 통틀어 보면 1대 3인데 1대 2죠. 그럼 중이 겹치니까 중으로 이제 연결시켜주면 이걸 상으로 바꿔주면 3배 해준 거죠. 6 되겠네요. 6. 그래서 얼마가 돼요? 1대 3대 6이 됩니다. 1대는 그래서 1대 3대 6이 되고요. 자, 2대 한번 보겠습니다. 2대. 자, 2대 같은 경우는 역시 상중하 또 보면 중분의 하가 3분의 1이래요. 그럼 중이 3일 때 하가 1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분의 상이 또 3분의 1이래요. 그러면 또 중이 3일 때 상이 1이라는 겁니다. 얘는 그럼 편하네. 그래서 1대 3대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대는 1대 3대 1이다. 자, 그럼 3대 한번 가볼게요. 3대. 자, 3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중분의 하가 2분의 5라고 합니다. 중분의 하가 2분의 5래요. 그러면 중이 2일 때 하가 5다. 자, 중분의 상은 2분의 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이 2일 때 상이 3이다. 그럼 이제 몇 대 몇 대 몇이야? 3대 2대 5가 되겠습니다. 3대 2대 5.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대는 1대 3대 6, 2대는 1대 3대 1, 3대는 3대 2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좀 세로로 좀 약간 보기 편하게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외워두세요. 1대 3대 6, 1대 3대 1, 2대 3대 5. 1대가 1대 3대 6이었고 1대 3대 1이었고 2대 3대 5였나요? 아니죠. 이게 아니지. 저기 3대가 어떻게 됐지? 3대 2대 5였죠? 3대 2대 5였습니다. 3대 2대 5였다. 이게 이제 1대, 2대, 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걸 그럼 백분율로 한번 좀 고쳐볼게요. 1대 같은 경우는 이거 백분율 1대 3대 6이니까 10, 30, 60이 됩니다. 그죠? 2대 같은 경우도 이것도 백분율로 고치면 1대 3대 1이니까 이 백분율로 고쳐보면 얼마예요? 20, 60, 20이 되겠죠. 3대는 3, 2, 5니까 그냥 30, 20, 50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중하 얘기죠. 상중하.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자, 계층 이동의 결과를 그럼 여기 이제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대물림 되는 건 1대에서 2대 상층에 대물림 되는 게 얼마라는 거야? 전체 중에 8이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8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8. 이렇게 8 같다. 자, 중층에서 대물림 된 건 14다. 이렇게 얼마가 같다? 14. 14.
하층에서는 얼마 갔어요? 하층은 12 이렇게 갔어요. 12. 그 2대에서 3대로 가는 거 이렇게 얼마 가서 18 갔죠. 18. 18. 그 다음에 중층으로 간 건 16 이렇게 16 갔대요. 16. 하층으로 대물림된 건 18 이렇게 됐다. 일단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일단 뭐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일단 요래 놓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대의 계층 구조보다 3대의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그러는데 자, 2대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야? 다이아몬드형이죠. 3대는 뭡니까? 모래시계형입니다. 그래서 3대 계층 구조가 더 유리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틀렸고요. 1번 1대로 2대에서 세대 간 이동의 경우 하강 이동이 상승 이동보다 많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요거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10에서 8이 그대로 갔어요. 그럼 나머지 2가 남죠. 2가 남지. 2는 그럼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중이나 하로 가야 돼. 2는 반드시 하강했을 거야. 자, 봐봐요. 보세요. 자, 중층은 1대에서 30이었는데 14는 대물림 됐어요. 그럼 나머지 16은 상으로 간 애도 있을 것이고 하로 간 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 16은 행방을 잘 몰라. 일단 모르는 거야. 근데 60 중에서는 12가 그대로 갔죠. 그러니까 48이 남죠. 이 48은 그럼 반드시 무슨 이동했겠어요? 상승 이동한 겁니다. 제 말 이해되나요? 자, 그럼 보세요. 16이 상승인지 하강인지 어떻게 섞여 있는지 모르지만 저기 상승 이동한 게 워낙 많죠. 48이 상승 이동했죠. 그러니까 16이 다 하강이래 봤자 뭐가 더 많은 겁니까? 상승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1대로 2대 간 세대 간 이동의 경우 하강 이동이 상승 이동보다 적죠. 많지 않습니다.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2대로의 3대로 간 세대 간 이동의 경우 상승 이동이 하강 이동보다 많다. 자, 여러분 이거 살펴볼 때 1대에서 2대로 갈 때는 제 출발점을 기준으로 살펴봤는데 여러분 출발점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 도착점을 기준으로 살펴보셔도 됩니다. 근데 2대에서는 출발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자 보세요. 60 중에서 16이 그대로 갔죠. 그러니까 얼마가 남습니까? 44가 남는데 44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부분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2대에서 3대로 갈 때는 도착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도착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자 3대의 상 같은 경우는 30이에요. 30인데 그대로 온 게 18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나머지 12는 어디서 왔겠어요? 그대로 온 게 18이고 나머지 12는 그러면 중이나 하에서 왔을 거야. 그래서 이 12는 상승해서 온 겁니다. 여기 출발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르죠? 출발을 기준으로 봤을 때랑 도착을 기준으로 봤을 때가 좀 다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중층은 3대에서 20인데 16이 그대로 왔어. 그럼 이 4는 상에서 왔을 수도 있고 하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몰라요. 근데 하는 총 얼마다? 여러분 하는 50이죠. 18은 그대로 왔어요. 그럼 나머지 32는 이 18은 그대로 왔으니 나머지 32는 상이나 중에서 왔을 거야. 그럼 얘는 100% 무슨 이동이다 여러분? 하강 이동이다. 자, 여기 나왔죠. 자, 그러면은 12는 상승이고 32는 하강이야. 4는 어떤 건지 몰라. 근데 이 4가 만약 다 상승 이동이래 봤자 뭐가 더 큰 겁니까? 하강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2대에서 3대로 간 것은 하강이 더 많죠. 상승 이동이 하강 이동보다 많다. 이거 틀렸네요. 자, 4번 보시면 자 2대에서 3대로의 세대 간 이동의 경우 상층에서 하층으로의 이동과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이동은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는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보면 여기 20에서 18은 그대로 갔죠, 여러분. 그러니까 남은 게 얼마야? 남은 게 2죠, 2. 2가 이제 하강 이동이 될 것이고 이 44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 20에서 18이 그대로 갔는데 그럼 여기 나머지도 얼마야? 2가 이제 무슨 이동이 돼야 됩니까? 상승 이동이 돼야 되죠. 오케이? 근데 여기 보시면 자, 60에서 16이 그대로 갔어요. 그럼 20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대물림된 거는 16인데 나머지 4를 그래서 딴 데서 가져와야 돼, 안 가져와야 돼? 딴 데서 가져와야 돼. 상이랑 하에서. 근데 상에서 남은 게 얼마야? 2야. 하에서도 남은 게 얼마야? 2야. 그럼 이 2와 2를 다 어디로 가져와야 됩니까, 여러분? 2와 2를 다 중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2는 하로
1이라도 가면 하로 1이라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4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중은 여기 중이 3대에서 20인데 16은 그대로 받았어. 그럼 얼마가 채워져야 돼? 4가 채워져야 되는데 4를 채우려면 상에 남아있는 2와 하에 남아있는 2를 다 뭐 해야 돼요? 가져와야 돼. 그래서 상층에서 하층으로 보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층에서 상층으로 보낼 것도 없게 되는 거죠. 이해되심? 자,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된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자, 상층 부모를 둔 사람 중 하강 이동을 한 비율이에요. 자, 그럼 1대에서 2대로의 이동. 자, 상층 부모를 둔 사람 중에서 하강 이동한 비율 얼마입니까? 10분의 2가 됩니다. 10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2대에서 3대로 가는 것은 얼마가 됩니까? 20분의 2가 됩니다. 2대에서 3대로 이동은 얼마다? 20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고 여기는 20분의 2니까 10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기네요. 자, 한번 볼게요. 다음 절에 대한 옳은 분석. 자, 성인 가구 뭐 이렇게 대상으로 뭐 한 100명을 대상으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 비율과 이동 현황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계층은 상중하로만 구분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대적 비율이 나와 있고요. 계층 대물림 및 이동 비율 뭐 나와 있습니다. 자, 표를 좀 그려봐야겠죠. 표를 좀 그려봐야 되는데, 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해가지고 역시 상중하 이렇게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녀 세대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녀 세대. 중분의 하가 5분의 3이래요. 그럼 중이 5일 때 하가 3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분의 상이 5분의 2예요. 그러면은 중이 5일 때 상이 2라는 거니까 자녀 세대는 2대 5대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 50, 3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부모 세대 한번 볼게요. 부모 세대. 중분의 하가 5분의 4래요. 그럼 중이 5일 때 하가 4라는 거고, 중분의 상이 5분의 1이래요. 그럼 중이 5일 때 하가 1이라는 거니까 1대 5대 4가 됩니다. 그래서 10, 50, 4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계층 대물림 및 이동인구 비율이에요. 자, 중층의 대물림 인구 대비 타 계층의 대물림 인구 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 계층의 대물림 인구 비율이에요. 자, 인구 대비 인구 비율. 그래서 중층의 대물림 인구 대비 타 계층의 대물림 인구 비율이 이렇다. 그리고 밑에는 중층의 이동 인구 대비 타 계층의 이동 인구 비율이 이렇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중층의 대물림 인구라고 하면은 어디예요? 여기 가운데죠, 가운데. 여기 가운데입니다. 부모도 중이고 자녀도 중이고. 자, 요거를 그러면은 그냥 쿨하게 X라고 잡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상층의 대물림 인구는 이것에 비해서 20%라는 거야. 그럼 얼마야? 5분의 1X가 되는 거죠. 5분의 1X. 하층 같은 경우 60%래요. 그럼 이건 5분의 3X가 됩니다. 오케이? 5분의 3X. 이해되죠? 5예요, 5. 5분의 3X. 일단 이렇게 두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층의 이동인구 대비 이렇게 나와요. 중층의 이동인구 대비 타계층의 이동인구 비율. 그럼 중층의 이동인구를 뭘로 잡을까요? 중층의 이동인구는 여기입니다. 부모가 중인데 상으로 가거나 하로 가는 게 여기죠. 그래서 여기를 그러면은 여기를 좀 이번에는 Y로 잡아볼게요. Y. 여기를 Y예요, Y. 중층의 이동인구가 Y야. 자, 그러면은 상층에서는 이동인구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20%가 되니까 이 5분의 Y가 됩니다. 5분의 Y가 되고요. 자, 그리고 하층 같은 경우는 이동인구가 여기 들어가죠. 여기는 100이에요. Y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Y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러면은 식을 좀 만들 수 있어요. 자, 식을 뭐라고 만드냐면, 자, 식을 만들어 보면, 자, X랑 Y를 더한 게 여러분 얼마입니까? X랑 Y를 더해준 게 일단 50입니다. X와 Y를 더해준 게 50이다. 근데 여기는 5분의 1X, 5분의 1Y니까 이건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상관없는 거고, 여기는 이제 연립해서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5분의 3X 더하기 이 Y 해주면 이게 얼마다? 이게 40이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Y 있죠? 그럼 이거 빼주면 되겠죠. 착 빼주면 어떻게 돼요? 빼주면
5분의 2x는 얼마다? 10이다. 5분의 2x는 10이다. 그럼 x는 얼마다? x는 25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x가 얼마라고요? 25. 그러면은 채울 수 있네요. x 25래요. 25니까 채워주면 여기는 5분의 x였으니까 25에 5분의 1이면 5구. 여기는 25가 되겠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x 더하기 y가 50이라 그랬잖아. 그럼 y도 얼마가 되는 거야? y도 2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도 뭐 25가 되는 거고 여기 들어갈 거는 뭐 5가 되는 거죠. 뭐 굳이 안 채워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더 채울 수 있나 한번 좀 볼게요. 여기 5, 9, 여기 15, 여기 25니까 25 채워주고 5. 더 채울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일단 요 정도 놓고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기억. 부모 세대 계층 대비 대물림 비율은 하층이 가장 높다. 자, 부모 세대 계층 대비 대물림 비율 한번 볼게요. 부모 세대 계층. 자, 여기 보면 상층이 얼마입니까? 10입니다. 이 10 중에서 대물림 된 게 얼마예요? 5예요. 중층의 경우는 50이에요. 이 중에 대물림 된 게 얼마예요? 25예요. 하층의 경우는 얼마야? 40이야. 그중 대물림 된 게 얼마야? 15야. 15. 그래서 하층이 가장 높다 그랬는데 하층이 가장 낮네요. 절반이 안 되네. 하층이 낮고요. 니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모두 다이아몬드형이다. 부모 세대 다이아몬드죠. 자녀 세대 다이아몬드네요. 둘 다 중층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형이다. 디귿.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계층 이동한 사람은 대물림 된 사람보다 많다. 대물림 된 거 보면 되죠, 여러분. 대물림 된 거 해보면 여기 30, 15니까 대물림 된 사람은 45예요. 45. 자, 그러면 이동한 사람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이동한 게 5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층 이동한 사람은 대물림 된 사람보다 많다. 이것도 맞네. 디귿 맞습니다. 자, 리을. 부모가 하층이었던 자녀 중에 부모가 하층이었던 자녀가 얼마입니까? 40 있죠. 이 40 중에서 상승 이동하는 것은 15 대물림 된 거 뺀 거니까 상승 이동한 사람은 25입니다. 전체 중에 25. 부모가 상층이었던 사람 중에 자녀가 하강 이동한 거는 그대로인 건 5고 하강 이동한 게 그럼 5가 되겠죠. 여기 10 빼서 5 빠지니까 여기 5가 하강 이동한 것이 됩니다. 하강 이동한 사람 5가 되니까 4배가 아니라 몇 배가 된다? 5배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세대 간 이동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 표 한번 그려볼까요?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역시 부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이 표 그리는 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간단하게 빠르게 익숙하게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튼 자, 자녀 세대를 한번 보니까 중 더하기 하분의 상이 7분의 3이래요. 중 더하기 하분의 3이 7분의 3이다. 그러면은 이게 상까지 더해주고 전체를 만드는 거야. 그럼 전체 중에서 상이 10분의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세대 상층이 30%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0%구나. 그리고 이거 A는 몰라요. 모르는 거고. 자, 부모 세대 한번 볼게요. 중 더하기 하분의 상이 4분의 1이래요. 중 더하기 하분의 상이 4분의 1이야. 그럼 여기다가 상도 더해주면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중에서의 상이 몇 퍼센트다? 20%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상 더하기 중분의 하가 4분의 1이네요. 그럼 하도 더해주면 5분의 1이 돼가지고 하층도 20%다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이. 그럼 여기 얼마야? 60이 되겠네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랬는데 힌트가 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모 계층 대비 자녀 계층의 세대 간 이동 비율이에요. 이동 비율. 자, 그래서 상, 중, 하 순서가 이상하게 나와 있네. 그래서 헷갈리라고 그런 거죠. 상층의 경우는 하강 이동한 게 10분의 9라는 거야. 그러면은 일치하는 건 얼마라는 거야? 일치하는 건 10분의 1이라는 거죠. 다시 상층 중에서 하강 이동한 게 10분의 9인데 그럼 나머지 10분의 1은 뭐야? 일치한다는 거지. 20 중에서 10분의 1 일치하니까 여기 2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중층 한번 보세요. 중층 같은 경우는 자, 부모 계층 대비 하강한 게 30분의 11이야. 그럼 60 중에서 30분의 11이 하강했어. 그게 얼마야? 20이야. 이렇게. 60 곱하기 30분의 11 해주니까. 자, 하 같은 경우는 상승한 게 10분의 3이래요. 그러면 그대로인 건 얼마겠어? 10분의 7 아니겠어? 10분의 7. 그러면은
20에 10분의 7 해주면 얼마입니까? 14입니다. 14. 이렇게. 14. 자, 일단 채울 수 있는 거 다 채웠어요. 자, 힌트 더 찾아보자.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의 세대 간 이동은 없다. 자,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의 세대 간 이동은 없다. 자, 그럼 여기 24. 그럼 여기 얼마야? 6. 이렇게 들어가죠. 20, 0, 30이니까 여기 얼마? 28. 28, 20, 50이죠. 그럼 여기 얼마? 1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 세대 계층 중층에서 부모와 자녀의 계층 일치 비율과 불일치 비율의 상대적 비는 1대1이래요. 자녀 세대 계층 중층에서. 자, 그럼 보세요. 자녀 세대 계층 중층이 여기죠, 여기. 여기에서 일치하는 것과 불일치 비율이 1대1이다. 일치와 불일치가 똑같다는 거야. 근데 일치하는 게 얼마입니까? 10이죠. 그럼 불일치하는 건 6이랑 여기랑 더해서야.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4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 얼마야? 20. 그럼 여기 6. 그럼 여기 얼마? 14. 그럼 여기 얼마? 50. 끝. 가봅니다. 자,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에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부모 세대 뭡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자녀 세대 뭡니까? 모래시계형이죠. 자녀 세대에서 필요성은 높아졌네요. 통합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와 자녀 계층의 일치 비율은 하층이 가장 높다. 자녀 세대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층 같은 경우는 일치 비율이 30분의 2예요. 중층 같은 경우는 20분의 12예요. 그리고 하층 같은 경우는 50분의 14예요. 그래서 가장 일치 비율이 높은 것은 이 하층은 절반이 안 돼. 중층은 20분의 10이죠. 그래서 하층이 아니라 중층이 가장 높습니다. 3번 부모 세대 계층 대비 자녀와 부모의 계층 불일치 비율. 이건 불일치 비율이네요. 상층과 하층을 비교하래요. 상층과 하층. 자, 상층 같은 경우는 20인데 20 중에서 불일치하는 게 얼마입니까? 18입니다. 오, 매우 크네요. 상층은 20분의 18. 자, 하층 같은 경우는 총 20인데 불일치하는 건 얼마입니까? 6이네요. 6. 그래서 하층은 20분의 6. 그래서 상층이 더 높죠. X. 4번. 부모 세대 상층과 하층의 합 대비. 상층과 하층의 합 대비 부모 세대 중층의 상대적 비는. 자, 부모 세대 상층과 하층의 합. 그럼 얼마입니까? 40입니다. 40. 40분의 중층이니까 40분의 60이에요. 자, 요건 얼마다? 그래서 40분의 60이 됩니다. 그럼 A보다 크대요. A가 뭔데? 자, A는 자녀 세대예요. 상중분의 합니다. 자녀 세대 상중분의 하니까 50분의 50이 되네요. 50분의 50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요 비율 40분의 61보다 크죠? 근데 A는 뭐야? 50분의 51이니까 A보다 크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부모 세대 상층 대비 부모 상층에서 자녀 하층으로의 세대 간 이동 비율. 그거 얼마입니까? 20분의 얼마야? 14죠. 20분의 14입니다. 요 비율은 얼마다? 20분의 14. 자, B를 그럼 한번 계산해 줘야 되죠. 자, B 같은 경우는 자, 부모 계층 중층에서 상승 이동한 비율입니다. 부모 계층 중층에서 중층이 얼마다? 60 중에서 상승한 게 28이에요. 그래서 요 B는 얼마야? 60분의 28이죠. 그래서 요 비율 20분의 14가 60분의 28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 간의 계층의 일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모든 부모의 자녀는 2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계층 구성은 상중하가 1대 3대 1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부모의 계층이 이렇게 나와 있고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첫째 자녀와의 계층 이동이 있고요. 둘째 자녀와의 계층 이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표를 2개 그려주시는 방법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좀 간단하게 연습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모가 이렇게 있어요. 부모. 자, 부모의 계층 구성은 상중하래요. 상중하가 1대 3대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예요? 100분율로 따지면 20, 60, 20입니다. 자, 부모를 이렇게 놓고 자, 여기를 이제 첫째라고 해보자고요. 첫째. 여기는 이제 둘째. 이렇게 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건 일치 비율이네요. 자, 첫째 자녀와의 일치 비율이 보니까 몇 퍼센트래? 70%래요. 그럼 첫째 자녀와 일치한 거는 이렇게
20에 70% 일치하니까 14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중층에 보면은 40이 일치한대요. 40. 그럼 60 중에서 40이 일치하니까 6, 4, 24가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층 같은 경우는 60이 일치한대요. 그럼 20 중에서 60이 일치하니까 12가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일단 이렇게 간다. 그럼 둘째 자녀로 한번 가볼게요. 상층에서는 60이 일치한대요. 그럼 20에 60이 일치하니까 얼마가 일치하는 거야? 12가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중층 같은 경우 30이 일치한대요. 그럼 60에 30이니까 얼마가 일치하는 거야? 18이 일치하는 거죠. 하층 같은 경우 80이 일치한대요. 그러면은 20 중에 80이 일치하는 거니까 16이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뭐 나머지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요래 놓고 갑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기억. 첫째 자녀 중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은 50 이상이다. 자,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어떻게 알죠? 한번 알 수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자, 20 중에서 14는 그대로 갔어요. 그럼 6은 반드시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강했다는 거죠. 6은 반드시 하강했다는 거야. 14는 그대로 갔으니까 나머지는 중인하로 갔을 거 아니야. 이 60 중에서 24는 그대로 갔어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36이죠. 36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몰라? 몰라. 뭐 상승 갈 수도 있고 하강 갈 수도 있고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네, 하층에서 이 12가 그대로 갔기 때문에 8은 반드시 여러분 무슨 이동했다? 8은 반드시 상승 이동했다. 제 말 이해되죠? 8은 반드시 상승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 첫째 자녀 중 하강 이동 비율은 50% 이상이다 그러는데 하강이 아무리 많아봤자요. 여러분 6하고 이 36이 다 하강이래봤자 아무리 많아봤자 42입니다. 아무리 많아봤자. 그러니까 절대 50이 될 수가 없습니다. 50 이상이 될 수가. 니은 둘째 자녀 중 수직 이동 비율은 50% 이하이다 그러는데 자 그럼 둘째 자녀. 자 그럼 대물림 된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둘째 자녀에서 대물림 된 경우가 얼마입니까? 12, 18, 16이에요. 그럼 30 대물림 된 건 46이에요. 그럼 이동한 게 얼마죠? 이동한 건 54겠네요. 전체가 100이니까. 그래서 이동 비율은 50% 이하가 아니라 50% 이상이다가 되겠죠. 이동이 얼마다? 이동 54. 디귿. 부모의 계층이 자녀에게 대물림된 비율은 둘째 자녀보다 첫째 자녀일 수도 없다. 자 대물림 한번 따져볼게요. 대물림 여기죠. 자 첫째 자녀의 대물림은 얼마입니까? 첫째 자녀의 대물림은 얼마다? 38, 10이니까 50이다. 그럼 이동 비율이 얼마다? 이동 비율도 5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대물림된 비율은 첫째 자녀일 수도 없죠. 50이고 46이니까. 오케이. 디귿이면 안 돼요. 리을. 상층 부모의 둘째 자녀와 하층 부모의 첫째 자녀 중에서 세대 간 이동을 한 사람 수는 같다. 자, 상층 부모의 둘째 자녀와 자, 상층 부모의 둘째 자녀. 상층 부모가 둘째 자녀. 그 중에서 세대 간 이동을 한 사람의 수. 자, 여기 보시면 상층 이동해서 그 대물림 된 게 10이고 세대 간 이동한 건 얼마겠어요? 8이겠죠? 하강 이동했겠지, 이렇게. 이것과 첫째 자녀 중에서 세대 간 하층 부모의 첫째 자녀 중에서 세대 간 이동. 자, 하층 부모 중에서 20인데 대물림 된 건 10이고 8은 뭐였어요? 상승 이동했죠. 세대 간 이동한 건 얼마야? 8이야, 8. 여기도 8, 여기도 얼마? 8. 8로 똑같습니다. 그죠? 8, 8. 똑같아요. 그래서 같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